문재인이 체코 가기 전에 외교부에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공식 트위터에 올려서 수상한 징조를 보이더니만 지금 아르헨티나 가서 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김정은이의 12월 답방, 날짜까지 12월 12일부터 14일로 정해놓고 이걸 미국하고 북한에 다시 타진하기 위해서 문이 트럼프를 내일 만난다. 양해를 구한 뒤에 북한을 설득하겠다. 즉 트럼프 보고 김정은이 데리고 와도 되나? 무슨 애가 엄마한테 우리 집에 친구 데리고 와도 되나? 그래가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답을 하면 이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수를 씁니다. 이 배경에는 지지율 추락을 막을 방도가 없어서 김정은이 데려다가 불을 끄고 이 친북 분위기를 이 사회에 조성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지지율일 거고 어떤 사람은 김정은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 사회에 친북 주사파 못을 박아버리려고 서로 이런 의도들이 결합되어서 이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다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마지 못해서 한국이 해달라 하니까 만나는 주는데 뭐 그냥 대충 보고 말지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는 부분에 그것도 한국에서 또 기다 아니다. 항상 가는 데마다 기다 아니다. 탈원전 하면서 원전 수주하러 갔다 안 갔다. 공식 의제에 체코하고 있었다 안 있었다. 그래가지고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말했다. 그러다가 체코 대통령의 편지가 있었는데 양국 우호 운운하면서 평화 노력 운운했는데 CVID는 빼놨다가 이제 CVID라고 적혀 있었다. 뭐가 하나 깔끔한 게 없어요. 자, 이 사람들 속셈은 12월 13일, 14일 김정은의 답방을 문 정권이 추진하다가 북측의 연기로 한 발 물러났는데 최근에 다시 그 시기에 김정은이를 데리고 오려고 미국, 북한의 의견을 타진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자, 북측의 연기 요청으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이 무산되는 분위기였는데 문재인이 이번에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어쨌든 트럼프를 잡고 늘어져서 양해를 받고 나면 북한을 설득해서 오라고 하려고 한다. 자, 외상으로 데리고 와서 엄청난 100원 갚으면 될 일을 한 10,000원쯤 갚겠다.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100원 준다 했다가 그 100원이 10,000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게 생겼습니다. 자, G20 회의에 지금 문재인이 갔는데 트럼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지 조금 보자. 이래가지고 이 회담의 성격이 어떤 의전이냐를 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평양에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을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합의했고 그 이후에 이걸 실제로 옮기면서 북측의 문 정권은 12월 13, 14일 날 오면 좋겠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이후에 협의한 게 아니라 평양 때 날까지 박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정은 오는 날이 예고가 되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를 이제는 김정은 오는 날 전에 안 해주고 애를 미길까 봐 그날을 감추고 그 전에 어쨌든 해야 한다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 싶으니까 이 말이 지금 새어 나오는 겁니다. 자, 북측이 경호 문제로 연내 방문은 쉽지 않다. 연기했으면 한다 했겠지요. 경호는 개뿔. 종전선언만 되고 대북제재 완화만 해줬으면 김정은이가 anytime, any day, okay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최근에 참모들한테 성질을 좀 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데 이 때문에 북한이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엊그제 김의겸이가 썩 말을 해놓고는 그 사이에 또 뒷구멍으로는 실제로 12월 12일, 14일에 김정은이 데려오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청와대가 올해 안에 어려울 거라는 것은 일종의 페인트 모션이었다.
자, 조선일보가 이거 어디서 라인으로 뺀 거고요. 조선일보가 이걸 빼지 않았으면 그대로 우리는 모르는 새. 이제 김정은이 안 오는갑다 한 사이에 순식간에 데려다 놓으려고 기습작전을 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G20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이 이야기를 할 건데 트럼프가 확실하게 노 하기 전에는 이제는 무조건 데리고 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한테 덮어 세우겠죠. 내가 그래 말을 했을 때 당신 찬성인 줄 알았다고 덮어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처럼 노라고 확실하게 보통 말하지 않는 그런 이 의전상의 문제들을 이렇게 악용해서 트럼프가 데려와도 된다 했다. 이렇게 하고는 데리고 올라는 겁니다. 자, 애가 엄마한테 내 친구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술 먹고 무슨 사고 치고 동네 사람들 엄마들은 다 걔하고 놀지 마라 그래.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친구 데리고 오면 안 되나? 누구? 아, 친구 있다 아이가.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합니다. 아, 뭐 데리고 오든지. 근데 요즘 정신이 없는데 뭐 니 공부는 안 하고 너 뭐 맨날 친구하고 노나? 근데 그 친구 공부 잘하고 착한 아가, 사고 안 치는 아가. 아, 모범생입니다. 아,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옵니다. 이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 야를 왜 데리고 왔나 하면, 아, 그 친구 나는 사고 안 치고 착하고 모범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래버리면 엄마가 말한 걸 자식이 악용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지금 김정은을 데리고 오는 문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아마 집요하게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나? 그러면 내가 비핵화를 어떻게 해볼게? 이러다가 트럼프가 귀찮아서 니 알아서 해라. 이제 이 말이 나오면 니 승인 해준 거 아니냐고 지금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미 답방에 대비해서 경호 경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다 그러고 서울 시내 호텔 3곳을 알아봤고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이 올 수 있다라는 것만 떨어지면 곧바로 이제 김정은이를 위한 경호 시스템에 경찰이 돌입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북한 대표단 숙소로 활용된 모 호텔 경우 다음 달 12일에서 15일 스위트룸이 있는 17층에 예약을 아예 받고 있지 않다. 이거 뻔하잖아. SK 워크힐 아니겠어요? 아니면 워크힐 측에서 아니라고 이야기 좀 뉴스 브리핑에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텔 층까지 다 그날 비워놓고 돈을 쓰고 있어요. 이제 김정은이 안 오면 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분들 데려다가 기왕에 반값 지불한 거 좋은 일에 좀 쓰기 바랍니다. 그날 모처럼 사회보다도 하고 이 추운 날에 따뜻한 데서 주무시게요. 자, 정부가 김정은의 경호 경비까지 신경을 쓰는 거는 나름 저들은 저들 딴에는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북이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써서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북측이 못 오는 문제에 경호를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경호는 북측 안에서 가보자 하는 사람과 뭔 짓을 할 수 알 줄 있냐 가면 안 된다 하는 강경파 싸움이 벌어질 거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한국에 오는 거는 조건만 맞으면 돈만 맞으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이라도 해주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도 안 맞고 종전선언도 안 되는데 북한이 올 수 있냐? 근데 김정은이 성격으로 올 수 있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최대한 데려와 보되 만약 못 오면 판문점에서 약식 회담이라도 해서 현재 이 대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느긋한데 반해 초조한 사람은 문재인이란 거죠. 그래 죽으라고 G20에 그 먼 데까지 지금 가서 트럼프를 또 만난다고 미국한테 이렇게 매달려가 회담을 이렇게 얻어냈는데 지금 회담 성격을 갖고
AP통신은 격을 낮췄다. 즉 백악관이 이 약식 회담을 했다. 자, 그런데 가는데 회담의 격을 가지고 미국의 AP통신하고 청와대 간에 서로 지금 티격태격, 회담의 격이 수준이 그 정상끼리 만나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냥 잠깐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걸로 해놨다.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로 향하던 미국의 트럼프 전용기에서 에어포스 1에서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오전 11시 50분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G20 기간 예정이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정상회담을 취소하면서 이제 덧붙인 말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공식 양자회담이 아닌 풀 어사이드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풀 어사이드라는 것은 모든 의전을 다 생략하고 회담장이 아니라 회담장을 빠져나와 회담장 옆에서 잠깐 갖는 그런 약식 회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풀은 그 풀은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풀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는데 풀에 들어가지 못하고 풀 밖에서 잠깐 서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의미하겠지요. 그래서 뭐 다자회담에서 서로 그냥 잠깐씩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 나누고 또 만났다라고 실적 남기고 할 때 주로 격식 안 갖추는 이런 회담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발언을 AP통신이 1시간쯤 있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백악관이 특히 한국과의 공식 회담을 취소했다. 대신 양국 지도자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라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상 정상회담이 취소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AP통신은 추가 기사에서 취소를 빼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왜 한국 터키와의 회담들이 격화됐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자, 처음에는 취소된 것처럼 말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격화, 즉 아주 낮은 수준으로 회담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또 발끈해서 백악관이 통역만 대동한 정상 간의 1대1 회담을 제안했고 우리는 1대1 단독이 훨씬 좋기 때문에 시간, 장소, 형식을 논의 중이다. 정상회담의 급이 격화된 게 아니다. 풀 어사이드를 격화로 해석하는 일부 외신 보도가 잘못된 거다. 한마디로 백악관이 밝힌 풀 어사이드를 AP는 격화된 회담으로 청와대는 통역만 대동한 단독 회담으로 다르게 해석했는데 시끄러워지자 샌더스 대변인이 명확히 하자면 회담은 예정되어 있고 취소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그냥 회담한다고 하고 굳이 격을 이야기를 안 했어도 될 건데 굳이 풀 어사이드라고 간단한 회담을 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G20 같이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오는 이런 회의에는 경호 의전 등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회담장 옆에서 그 회담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식 회담장 거기서는 이제 복잡한 게 많으니까 그 옆에서 간단하게 회담을 가지는데 풀 어사이드도 엄연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굳이 풀 어사이드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터키만 굳이 풀 어사이드라는 말을 왜 냈는가 이렇게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일 양자, 미일 인도 3자 회담은 정식 회담 형태로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논란에 대해 워싱턴의 소식 등들은 시간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애초 한국과 터키는 트럼프의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회담을 할 수가 없어서 양자 회담이 아닌 그냥 간단한 풀 어사이드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풀 어사이드면 30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통신이 이야기한 회담의 격이 격화되었다라는 보도도 틀렸고 1대1이 훨씬 더 좋아서라는 청와대 말도 틀렸다고 한국 언론은 양비론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30분을 서로 통역만 데리고 잠깐 만나는 게 격화된 겁이지 그게 정상적인 회담입니까? 자, 트럼프가 지금 북한 문제에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을 만나기 싫은데 하도 한국이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주는 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굳이 한국은 그것이 단독 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코 가서 벌인 일들을 보면 원전 수주하러 간다 했다가 뺐다가 원전 수주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제서는 뺐다라고 했다가 체코가 빼자 했는지 어떤 속셈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체코 대통령이 CVID 말한 것은 또 말도 안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앞에 이야기한 김정은의 방남을 추진하면서 마치 안 할 것처럼 쓱 이렇게 그걸 경계하는, 즉 한국당이나 보수 세력, 즉 김정은이 못 온다고, 절대 못 온다고, 오면 그냥 안 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김을 빼려고 뭐 안 올 것처럼 쓱 대변인이 말을 꼬아서 이야기를 해놓고는 뒤로는 김정은이가 요구 조건이 있으니 트럼프 만나서 그거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저렇게 지금 달라붙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트럼프가 해봐라 하면 문재인은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봐라, 내가 미국 허락을 받아낸 것만 해도 미국이 너 이야기들 또 들어줄 거다. 그래서 내만 만나면 미국이 앞으로 다 풀어줄 거다. 이제 이러면서 또 한 번 또 이 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기 듣기 싫어요? 나는 이미 청와대가 엄청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남북 군사 합의하는 거 보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거의 너가 그거 알아서 해라. 포기 상태고 미국이 지금 뭘 하겠느냐, 이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지금 에이브럼스 한국에 온 사령관은 이제는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갔다 가다가 순식간에 볼모로 잡혀가지고 먼저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주한미군은 우리가 있는 동안은 지킬 수밖에 없다. 한국하고 뭐 상의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자기 나라 망하려고 북한에 철도 덜어놔주는 저런 희한한 종자들은 처음 본다. 정신없는 놈들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권이 종북, 친북이 지금 장악해서 적으로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심하게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있었습니다. 하도 만나달라고 때를 쓰니까 애따 한 30분만 보자. 그래 간단하게 만난다 해놓으니까 또 그게 격화된 게 아니라고 또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미국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성질이 나서 혹 뱉으면 문재인은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말이 데려오라 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진짜 마음대로 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서요? 미국의 재무부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서게 되겠죠. 자, 지금 트럼프는 지가 잘못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려니까 명분이 필요한데 북한에서 빨리 미사일을 한번 쏘거나 핵을 한번 실험을 하면 아, 쟤 놈들 나쁜 새끼네, 상종 못할 놈들이야. 내가 저놈들한테 정말 잘해보려고 끝까지 했는데 이제는 끝이야. 요렇게 하면 되고, 문재인이 김정은을 한국에 데리고 오면 이것 봐라.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한번 판을 깰 수 있을 겁니다. 문이 김정은을 만약에 서울로 데려오면 그 순간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판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앞뒤 가리지도 않고 김정은이 데려와서 좀 살아나겠다라는 문이 정말로 가련합니다. 왜 저리 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워싱턴 리포트 칼럼에 보면요, 파키스탄 닮아가는 북한, 필리핀 신세된 남한, 파키스탄처럼 북한은
그냥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한국은 핀란드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핀란드라는 게 뭡니까? 냉전 시대에 과거 2차 대전 때 하도 소련한테 많이 당해놓으니까 독일 편에 붙어가 소련하고 싸우다가 핀란드가 그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소련이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핀란드가 한마디로 큰일 났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핀란드는 숨도 못 쉬고 소련 국경 옆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나라 맹명만 유지시켜 줄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소련의 위성국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형태의 나라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로 남아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행동을 못했지요. 그런데 핀란드가 소련하고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완벽하게 진 적이 없어요. 소련이 식급을 했습니다. 핀란드에 가서요. 나중에 뭐 적절하게 너무 희생이 커서 작은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했지만은 다른 위성 국가들처럼 소련이 점령을 못한 것은 저 얄미운 핀란드를요, 저 작은 나라를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를 워낙 잘 싸웠습니다. 적은 병력과 적은 무기로 애국심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화라고 그런 핀란드의 똘마니 시절을 비난을 하지만은 이 미러 정상회담이 올해 7월달 열렸을 때 한 방송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핀란드가 헬싱키 수도 헬싱키에 지하 터널과 벙커를 만든 걸 보여줬는데 전쟁이 나면 64만 명이 장기간 그 안에서 버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란드가 소련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살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굽히더라도 그래도 붙어야 될 때는 붙자 하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있는데 한국은 핀란드화가 아니라 핀란드만도 못한 진짜 핀란드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제일 사기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철도를 놓으면 한마디로 대박이다. 남북 철도 대박, 통일 대박 같은 헛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하다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것 없이 돈만 수십조 낭비해 놓고는 이제는 남북 문제가 풀리면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이니 북한에 있는 광물, 북한의 관광,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의 연결 등으로 한국 경제가 북한 때문에 살아난다. 그걸로 지금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고 지금 문재인을 죽어도 지지한다라는 좌파나 종북들을 물어보면 이걸 신앙처럼 지적이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도 그런 걸 다는데 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놈들한테는 상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무식해서 이 정도 될 정도로 이걸 믿고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거나 그건 자기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미 돌아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다 봅니다. 북한의 먼 놈의 지하 자원이 옛날에 어떤 사기꾼들이 제 아는 사람한테 왔어요. 저기 인도네시아의 고무 공장에 부터 뭐 엄청난 그런 이 플랜테이션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이오 디젤을 할 수 있다. 이 사람 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갖고 와봐라. 농장이 어디 있는데? 저 밀림 가운데 있어요. 그럼 이 농장에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아서 터널도 뚫어서 바닷가에 한국까지 갖고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거라 생각하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안 해야 되겠다 합니다.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북한의 지하자원 웃기는 소리예요. 북한에 있는 거 중국에 다 있어요. 지질 지형이 똑같았어요. 그럼 중국은 저거 있는 거 다 캐었습니까? 안 하죠. 왜?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때 이득보다 더 많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뭘 실어날라요? 철도 연결했다고요? 요즘 유럽까지 철도로 뭘 가겠어요? 자, 가다가 소련 국경이다. 야, 광역으로 다시 내려가 갈아태라. 광역 궤도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경제를 살려준다. 요 말을 보니까 얼마 전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너네 경제가 살려면 우리하고 협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아예 오다를 내놨더만요. 그러니까 남한의 종북들이 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혹시 술 먹다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 엎어버리고 뺨을 한 세대 때리십시오. 그건 종북이니까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